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박용덕입니다. 17회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내용입니다. 맞고요.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3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3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역시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가태료 모두 1년간이죠.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3번 틀린 것.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어도 업입니다. 즉 간판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간판을 달고 중개를 한 건이라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3번 지문,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비록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이중사무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중직업은 개인은 적법행위고 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알선을 물론 반복하면 중개업이 되겠죠. 단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은 아닐 것이고요. 저당권,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건저당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그건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